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썸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태국 연애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피크닉과 함께 즐기시죠. 오늘 날씨가 좀 꿀렁꿀렁한데 비는 좀 안 왔으면 좋겠네요. 이 좋은 우돈에서 연애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예은병. 비 온다. 좋다. 비 온다. 장소 옮기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비 오고 난리야. 오늘은 연애썰 두 번째 시간 시작하기 전에 저번에 빠뜨린 내용 추가합니다. 태국 여자랑 만날 때 특징 빠뜨린 내용. 1번, 의외로 야외에서 스킨십에 보수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밖에서 뽀뽀, 키스는 조금 오바고 아무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포옹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하고, 근데 의외로 태국인들 유흥 거리의 일부 지역 빼고는 스킨십 꽤 보수적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태국 이미지랑은 많이 달랐어요. 가벼운 뽀뽀 정도도 하려고 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그 깜짝 놀라는 모습에 나도 깜짝 놀래요. 길에서 손잡는 거 정도도 되는 친구가 있고 안 되는 친구가 있어. 그렇습니다. 여기서 실외에서, 그러니까 집 밖에서 스킨십 하는 게 타인에게 무례하고 못 배운 행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태국인들 은근히 밖에서 하는 그 연인 간의 가벼운 스킨십에는 보수적이다. 타인에게 무례하고 못 배운 행동이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무례하고 못 배운 행동을 그래서 이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공항 같은 곳에서 민트, 제 여자친구랑 이제 제외할 때, 그럴 때 한 뽀뽀 정도는 하거든요. 근데 뽀뽀하고 나서 민트는 한국인이 적게요. 주변에 이제 태국 사람도 있으니까 그 뽀뽀 당시에, 그때 당시에 있던 그 태국인들 다 지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한국말 하면서 한국 사람이 좋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특징, 발로 행동하면 싫어함. 발로 뭔가를 가리키거나 발가락으로 물건 집어주거나 장난치면서 막 발로 밀거나 막 이런 거 생각보다 지랄합니다. 머리는 높은 곳, 발은 가장 낮은 곳인데 태국에서는 단순하게 피부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발로 뭔가 행동할 때 되게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다가 부모님 수족식 하는 날에 이제 1년에 한두 번 부모님 발 씻겨드리고 자기 머리에 대는 부모님에 대한 존중, 존경의 의미를 가지는 날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 정도 되는 사람이나 자기 신체에 그 발을 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연인 사이라도 처음에는 조심하는 게 좋겠죠. 물론 한국인도 발로 가리키거나 발로 뭐 이렇게 툭툭 하던가 하는 게 그게 무리한 행동이긴 한데, 연인 사이끼리 그냥 단둘이 있을 때 장난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태국에서는 많이 무리한 행동이라서 그렇습니다. 다음 거 3번, 헤어질 때, 이별할 때 두 가지 부류로 나누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생각보다 이별할 때 쿨한 사람도 있고,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 1년 혹은 연 단위로 장기 연애 그런 분들 이제 제외하고 연애 초반이나 중반 뭐 이렇게 됐을 때 헤어질 때 태국 여자가 그 이별을 대처할 때 굉장히 쿨하게 대처합니다. 남자친구 없으면 죽을 것 같이 매일 연락하고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집착하고 막 그런 여자라도 남자가 헤어지자고 하면 알았어? 하고 바로 떠납니다. 자존심 숙이고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사랑하고 애정하더라도 이별 통보하면 바지가랑에 붙잡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태국 여자 자존심이 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별할 때 쿨한 경우도 있지만 또 그 반대,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헤어지자 했을 때 알았어 하고 헤어지면 은근히 조금 섭섭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다른 경우는 남자 파멸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이별할 때 쿨하게 대처하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먼저다. 그리고 뭐 보통 좋게 헤어졌을 때 그렇게 하지만, 남자가 바람 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이별을 하거나 아니면 나 다른 여자 생겼는데 나 더 이상 너 못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헤어지긴 헤어져 주더라도 안 좋게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헤어져요. 그 남자친구와 자기와 이제 교집합 사이에 다 아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한테 그 남자를 완전 쓰레기로 만들어버리고 법적으로도 자기가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면 시도는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여자한테 다른 여자 때문에 뭔가 헤어지거나 그런 여자의 자존심을 건드리고서 헤어진 거잖아. 어떻게 보면 이건 헤어질 때 행동하는 양식이 두 개 다 다르지만 자존심 상하게 만들면 안 좋은 결과를 가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4번 잔털 많음. 5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먹여 살림. 시골에 노는 태국 남편, 일하는 아내, 이런 건 흔한 경우지만
시골 아니더라도 그런 커플이 많고, 물론 한국보다는 좀 놀란 점은 한국 남편이랑 그런 관계도 꽤 된다는 거. 놀자 하는 한국 남편이랑 일하는 태국 여자 커플도 있습니다. 다만 태국 분들도 처음부터 남자면, 한국 남자라면 거지라도 막 좋아하는 건 아니고, 만나다가 오래 만나면 남자가 사업 실패 아니면 좀 힘들 때 의리가 있는 편인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돈 없어? 내가 일할게 라고 하는 경우가 꽤 돼가지고 이거에 감동받는 남성분들이 있죠. 나도 감동받고 싶다. 부럽네요. 저번 시간에 말하려고 했다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번에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질문글 주신 거 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신 없으면 메리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태국에서 제 문신 보고 바람둥이 같다는 소리 들은 적도 있고, 약간 무섭다는 소리도 들은 적이 있어요. 문신이랑 바람둥이랑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는데, 문신 있는 것보다 없으면 깔끔한 인상을 주는 건 맞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기보다 문신 있는 사람의 디메리트가 상대적으로 태국에서 적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태국의 문신 인구가 굉장히 많고, 제가 가진 문신 정도는 태국인들 거의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문신 한번 보여드릴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태국 여자들 나이 차이 많이 나도 신경 안 쓰나요? 이게 주기적으로 다양한 분들한테 올라오는데, 통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이 정확히 알고 싶으신 건, 내가 나이가 좀 있는데 젊은 태국 여성 만나는 게 가능하냐? 이 질문을 하신 거라면 가능합니다. 쌉 가능합니다. 나이 어린 친구들도 여자친구 되고 부모님 소개시켜주는데 꺼리낌 없는 편이에요. 한국보다는 연인 간의 나이 차라는 시선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아예 못 느끼실 확률이 높아요. 다만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여자친구분이 친구들 만날 때 나이 차 얘기하면 많이 차이 나네 하긴 합니다. 겉으로는 티는 안 내는데 태국 사람들도 그 남자랑 그 여자가 나이 차가 꽤 난다는 건 인지는 하고 있어요. 다만 본인 앞에서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하니까 본인이 신경 쓸 일은 없죠. 태국 사람끼리 사귈 때보다 외국인하고 사귀는 태국 여자는 익히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커플이 많기 때문에 그러려니 합니다. 하지만 네 남친 무슨 일에 집이 어디야 뭐 어느 지역에 약간 이런 식으로 은근히 남자 재력 따지는 질문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그런 부분은 한국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거 가지고 뭐 흉을 본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한국보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흉 보는 게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하기는 태국 여자와 연애했을 때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그래서 태국 여자는 어떻게 만나냐,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린, 쉽고 간편하게는 온라인,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오프라인이겠죠. 일단 온라인부터 설명드리면은 미프나 틴더 같은 어플리케이션 있죠. 요즘엔 데이팅 웹사이트 같은 건 거의 사장되는 분위기라 그 두 앱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특징은 다양한 여자들이 많아요. 워킹걸부터 일반인까지, 돈 벌러 나온 여자부터 돈 쓰러 나온 여자까지 다양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연애를 장기간 쉬어온 입장에서 도전해보기 편하다. 채팅만 치면 되니까. 애초에 외국인과의 만남을 전제로 하는 모든 사용자들이기 때문에 목적성이 뚜렷하죠. 그렇기 때문에 속전속결 같은 느낌. 그리고 또 대화를 먼저 하고 만나기 때문에 상대방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죠. 한국에 계셔도 시간 장소에 같은 제약 없이 굳이 태국에 있을 필요 없이 시작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고요.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사진이 실제와 다르다. 도용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거의 도용 수준이죠. 실질적으로. 또 이용자 중에 일반인이고 또 연애, 장기간 연애, 진지한 연애를 원하는 사람은 손에 꼽는다. 또 이용자 대부분의 전 남친이 한국인 혹은 외국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짧은 인스턴트식 만남이 너무 많다. 진지한 만남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채팅 앱을 추천드릴 만한 분들은 오랫동안 연애 쉬셔가지고 실제로 말 걸기가 좀 두려우신 분들, 아니면 태국 여행 계획 세우신 현재 한국에 계신 분들, 맛보기로 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아예 가벼운 만남 원한다고 대놓고 얘기하면 그거에 응하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 맞춰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짧은 만남에 연애만 즐기려고 하는 분들은 추천드려. 어차피 사진 다르고 지뢰가 너무 많다고 해도 계속 하다 보면 지뢰 피하는 법은 알아서 습득하게 되니까. 온라인에서 만나는 방법은 그렇게 하면 되시고, 오프라인에서 태국 여자 만나는 방법 설명드림. 간략하게는 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하다가 사귀면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대부분 여행자시니까 이제 여행하다 보면 편의점 점원, 호텔 리셉션 등등 이제 몇 번 말 붙일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마음에 들면은 라인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카페, 음식점, 술집, 야시장, 길거리 아무 데서라도 마음에 드는 여성분 있을 때 웃으면서 인사하고 눈 마주치면 번호 물어보기, 라인 물어보기. 갑자기 가지 마시고 눈이라도 먼저 마주치고 살짝 웃으면서 인사하면 뭐 인사 받아줄 겁니다. 그때 물어보시면 돼요. 라인은 무조건 줌. 라인은 한국으로 치면은 카카오톡인데 태국인들이 실질적으로 가까운 사람과 쓰는 메신저는 인스타나 페이스북 메신저입니다. 라인은 모든 상황에 쓰는 범용이라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별 부담 없기 때문에 라인 요청 웬만해선 응해줍니다. 우리나라 번호 따기처럼 개인정보 노출 정도로 크게 신경 쓰진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태국에 있다 보면 여자들이 번호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어느 정도 친해지면 약속 잡고 밥이든 술 먹든 데이트하고 사귀면 됩니다. 예. 생각보다 들었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너무 뭐 별거 없어요. 진짜로 이게 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가서 말 걸면 돼. 그쪽에서도 내가 호감 있어서 얘기 건 거 다 알고 대화를 해가지고 맞으면 사귀는 거고 아니면 안 사귀는 거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친구처럼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시면 여자친구 만들 수 있습니다. 비가 또 그쳤네요. 한번 옮겨보시죠. 돗자리 80바트 주고 샀으니까 한번 써 먹어야지. 가끔 이런 질문이 많아서요. 어디서 만날까요? 어디서 만나는 게 좋은 데인가요? 나는 그냥 바 정도로 봅니다. 예. 술집이나 바, 그 다음엔 뭐 카페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가끔 태국에 무슨 솔로들이 싱글이 뭐 어디 가면 뭐 사랑이 이루어진다 막 약간 이런 명소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데 또 뭐 날짜도 맞춰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막 그런 거까지 막 일일이 막 찾아다니는 건 좀 에바고, 그나마 제가 만남을 되게 쉽게 가졌던 장소가 거의 다 술집이었습니다. 술집. 태국에서 술집에서 가서 만나는 건 좀 더 마음이 풀어지는 음식점에서 만났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태국 사람들이 정말 술 먹는 것도 좋아하고 자기가 술을 안 먹더라도 자기 친구가 부르면은 가야 되기 때문에 바에서 만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술집에서 아예 일하는 친구들은 조금 제외하고, 그래도 저는 프로모션 걸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프로모션 걸까지는 일반인의 영역인 것 같아요. 외모 괜찮은 젊은 친구들이 약간 야식꾸리한 옷 입고 이 맥주 드시는 게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그 직업 가진 친구들인데, 그 정도 마지노선이 나는 일반인의 경계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바에서 여자 만나는 꿀팁, 지금 공원에서 얘기하기보다 제가 직접 바를 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리면서 이제 보여드리는 게 가장 신뢰가 가는 그런 얘기겠지만, 예전에 찍었으면 찍었지 지금은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못 찍기 때문에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냥 믿고 이거 따라하면 100% 바 가면 300%더 재밌고 여자친구도 만들 수 있음. 예. 바에서 재밌고 신나게 놀 수 있고 또 여자친구도 생길 수 있고 미친 테이블처럼 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테이블 자리를 먼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 통행이 많은 곳을 잡아야 됩니다. 밴드가 노래 부르는 그런 데에서 한 두세 칸 정도 떨어진 그런 데가 가장 베스트인 것 같고, 그러니까 화장실 지나가는 그런 통로랑 좀 가까운 곳, 그런 것도 또 괜찮고, 유동인구를 또 많이 만드는 게 더 중요하냐면 나를 음식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유동인구가 많은 목 좋은 곳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비유가 좀 맞을까? 일단 한국인이 어디 술집에 가게 되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어요. 저쪽 한국인이다 하는데, 그것도 또 너무 뒤쪽 테이블에 구석탱이에 노래 시끄럽다고 막 뒷자리 앉고 하면은 뭐 사람들이 모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런 자리를 딱 앉으면은 또 눈이 한 번이라도 가야 또 만남이 성사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데를 테이블로 잡기, 목 좋은 곳, 유동인구 많은 곳을 일단 테이블을 잡았죠. 맥주를 시키든 양주를 시키든 괜히 한국식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뭐 블루 까고 하는 게 안 깐 데보다 관심이 더 가긴 해. 근데 애초에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 한국인이 거기를 간 순간부터 이미 관심도가 엄청 높은데 거기다가 내가 돈도 잘 쓴다라는 건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뭐 거의 10%더 붙는 것 같습니다. 10% 정도 더 붙어요. 그거 안 까고 그냥 생소음 까고 홍통 까도 괜찮습니다. 똑같아요. 다만 그런 점보다 굳이 점원들한테 팁 뿌리고 옆에 여성분들한테 뭐 팁 뿌리고 뭐 이럴 필요 없이 내가 더 재밌게 논다고 생각하고 가면 주변에서도 저 테이블이 존나 재밌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쯤 뭐 사람들이 막
와서 한 잔씩 짠하고 그렇습니다. 딱 테이블 앉아서 핸드폰만 보다가 주변에 여자들만 기웃거리는 약간 그런 게 진짜 최악이거든요. 그 리듬이라도 좀 타시고 표정도 좀 밝게 해서 내가 지금 여기를 되게 즐기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야 이제 다른 데서도 저한테 호감을 표할 확률이 더 높고 그렇습니다. 제발 술집 가서 미어캣 모드 하지 마시고 그때 음악을 즐긴다, 뭔가 리듬을 탄다, 그냥 그렇게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태국에서 여행자들 다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춤추면서 놀기는 힘들다, 주변 사람들 시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태국에서만큼은 오히려 주변에 막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더 미친듯이 춤추면서 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외국인인 것부터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한잔하러 짠하러 옵니다. 한잔하러 짠하러 오면 그냥 촌깨우, 이렇게 촌깨우 한번 하고 술 한잔 먹고 그렇게 친해져서 놀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범접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생기면 그렇게 짠하러 오는 경우가 없거든요. 쪽이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때는 직접 가야겠죠. 그럴 땐 내가 마음에 찍은 여성분이 있으시다면 그 테이블에 남성이 같이 있는 테이블이라고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여사친 남사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있는 그 테이블에 남자가 가는 게 한국에서 생각하면은 쌍욕박을 짓이지만 태국에서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확인은 해야겠죠. 가서 남자하고 먼저 짠하면 돼. 남자 혹은 레이디보이 아니면 뭐 톰보이 역할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 먼저 가서 짠하면 그 친구들이랑 먼저 친해져서 네 친구 정말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 여자친구야 하면은 그때부터는 하면 안 되겠죠. 내 친구인데 싱글이야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뭔가 작업이 더 가능하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국인들은 주변 테이블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게 되게 일상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계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술 먹을 때는 뭐 다양한 거 물어보지 마시고 그날 재밌게 그냥 놀고 라인 정도 번호만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음날 혹은 뭐 그 다음날에 또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하던지 하고, 그날은 그냥 재밌게 노시면 돼요. 바에서 어떻게 말 트고 놀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 편 끝! 먼저 호감 표시하면서 다가온 여자들은 난 사실 그닥 마음에 들었던 적이 없어. 결국엔 내가 가야 되더라. 결국엔 여러분들도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난 지금 태국에서 거의 거렁뱅이 됐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